루악하고 루악 릴리를 브리딩하는 다른 브리더분들한테도 좀 여쭤봤는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레팍스입니다. 오늘도 일본 매장에서 혼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브리더 행이 빨리 미국에서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조금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좀 이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슈퍼 카푸치노라고 하는 모프가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저도 브리딩을 해보고 키워보니까 키우기가 조금 까다롭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일반적인 크레랑은 키우는 방법이 좀 차이가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새로 나온 모프였다 보니까 이 모프가 잘 자라는지, 건강하게 자라는지, 또 이제 다른 모프들과의 생물학적으로 좀 다른 무언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내고 하는 일이 브리더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명의 또 브리더로서 이런 의견을 한번 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슈퍼 카푸치노가 제가 키워보니까 뭔가 다른 크레들보다는 조금 더 습하게 키워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제 밥을 한 번에 많이 주면은 조금 소화력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먹이고 이런 식으로 키우니까 저희 농장에 있는 슈퍼 카푸치노는 지금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떤 카푸치노들은 뭐 자라면서 기형이 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변하기는 하는데, 워낙에 이제 다양한 개체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마다 좀 차이도 있긴 한 것 같아요. 그 차이의 편차가 슈퍼 카푸치노는 다른 모프들에 비해서 좀 큰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모프는 루악이라는 모프와 루악 릴리라고 하는 모프입니다. 루악이라고 하는 모프가 뭐냐면, 카푸치노하고 세이브를 브리딩 했을 때 25% 확률로 나오는 모프가 이제 루악입니다. 세이블과 카푸치노가 동시에 발현하는 그런 모프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이런 형태가 나오냐라고 봤을 때, 세이블하고 카푸치노하고 이 유전자의 위치가 똑같다고 보니까 만났을 때 같이 발현이 되는 그런 대립 유전의 관계에 있다는 거를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과 루악 릴리들은 지금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굉장히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실제로 성공적으로 번식된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본의 루악이라는 모프와 릴리 루악이라는 모프를 일본 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이 친구들을 수입해서 오사카에 있는 대리점에다가 놓고 지금 사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굉장히 건강합니다. 건강하고 밥도 잘 먹고 잘 커가고 있어요. 근데 두 마리 다 콧구멍이 되게 작아요. 콧구멍이 엄청 작아요. 슈퍼 카푸치노도 보면은 콧구멍이 있긴 한데 되게 얇은 막으로 이렇게 쌓여 있고, 그렇다 보니까 숨 쉬는 게 좀 불편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숨 쉬는 게 불편한지 뭐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농장에서 지금 뭐 2년 동안 잘 살고 있으니까 숨은 쉴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굉장히 얇은 막이다 보니까 이게 공기가 좀 통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이제 뭐 불편할까봐, 아니면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숨 쉬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봐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브리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루악과 릴리 루악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 친구들도 이 브리딩을 하시는 분들, 저 같은 이제 브리더 분들이 조금 더 유심히 살펴봐야 되지 않냐. 왜냐면은 슈퍼 카푸치노는 문제가 있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루악이라는 모프는 무조건 문제가 없다. 루악 릴리도 무조건 문제가 없다. 얘네들은 다 건강하고 괜찮다 라고 하는 의견이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의견을 제시하면서 보여드릴 개체가 많지는 않지만, 두 마리가 동시에 이런 증상을 보인다라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가 이제 루악이라고 하는 모프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특이한 무늬를 가지고 있고, 표범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무늬를 좀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무늬를 가지고 있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문제가 뭐냐, 콧구멍이에요. 콧구멍. 잘 보이시지는 모르겠지만 이쪽 편에 원래는 다른 크레들 같은 경우에는 콧구멍이 뻥 하고 뚫려 있는데 이 친구 지금 안 보이고 있어요. 그게. 실제로 가까이서 확대를 해가지고 보면 얇은 막으로 이렇게 쌓아져 있더라고요. 그 콧구멍 부분이.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목도. 이 친구에 이제 릴리가 들어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친구들도 굉장히 예쁘죠. 등이 하얘가지고 정말 처음에 저는 이 모프를 봤을 때, 와,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와, 어떻게 이런 애가 태어나지? 그래서 정말 이 흥분을 했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도 콧구멍이 굉장히 작게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는 요것 말고는 특별한 문제가 보이지는 않고 밥을 엄청 잘 먹어요. 그래서 이제 쑥쑥 크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루악하고 루악 릴리를 한 4~5마리 정도 데리고 와가지고 몇 마리는 분양을 했는데, 그래서 입양해 가신 손님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 또 콧구멍이 정상적으로 좀 뚫려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분양이 안 가고 남아있던 이 2마리는 콧구멍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제 루악하고 루악 릴리를 브리딩하는 다른 브리더분들한테도 좀 여쭤봤는데, 아직까지는 루악 릴리가 아주 많이 브리딩 된 게 아니라 가지고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루악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새로운 모프들이 계속 태어날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제보 같은 거를 봤는데요. 새로운 모프가 태어난 것 같습니다. 와, 얘는 뭔가 다른 느낌으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이런 제보를 굉장히 많이 받고 제가 이제 찾아뵙고 촬영도 하고 할 예정인데, 크레스티드 게코가 이제 정말 많은 모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농장에서도 이제 뭐 고스트팍스라고 하는 투명 루시스 비클레가 태어났었고, 앞으로도 계속 많은 모프리들이 태어날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고스트와 고스트팍스에 대해서 뭐 핑키와 뭐 슈퍼 하이퍼 뭐 이런 친구들과 똑같다 뭐 라고 확답을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이게 이 정말 똑같이 생겨도 다른 모프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뭐 볼파이톤이나 다른 파충류들을 보면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똑같은 형태로 유전되고 똑같은 양상으로 유전이 되지만 어떤 친구들은 우성이고 어떤 친구들은 열성이고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리더라는 직업은 계속 이 모프가 어떤 모프인지, 뭔가 문제는 없는지, 뭔가 그런 것들을 계속 밝혀줘야 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게 브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결국 브리더라고 하는 직업이 하는 일이 뭐냐면, 동물을 본인이 번식을 해서 건강한 개체를 태어나게 해서 결국 이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께 안전하게, 그리고 그분들이 행복하게 키울 수 있게 이 초반에 일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실제로 그런 직업이고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유튜브를 다른 브리더분들도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제 루악이나 루악 릴리를 브리딩을 많이 해보신 분들, 저보다도 많이 해보신 분들 중에서 저도 좀 비슷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실제로 사실인지 아닌지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되는 것보다 저의 영상이 올라가면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되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브리더 분들끼리 많이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 좋긴 한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장이 없어서 영상으로 이렇게 남기고 있는 게 최선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앞으로 많은 브리더 분들께서 저와 함께 모여서 의견을 공유하는 그런 장이 생기면 정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어제 제가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한 7시간을 운전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눈이 보면은 굉장히 빨갛게 충혈되어 있고 얼굴 좀 많이 부어 있는데 많이 피곤하네요. 일본에서도 행사를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5월 5일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행사를 같이 진행해 볼 예정인데,
정말 뭐 힘들고 피곤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그래서 5월 5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또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레팍스였습니다.